많은 현대인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애써 모른 척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죠. 이런 현대인들의 마음을 마음 돋보기 시간을 통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숙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사례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A씨는 요즘 항상 마음속에 울분이 차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뉴스를 보면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들끼리 서로 도와주면서 나쁜 짓을 해도 벌을 받지 않는 것 같고, 돈 없고 인맥 없는 자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만 늘 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듯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장 자신의 주위를 둘러봐도 이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이 많거나 또 좋은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면 자신처럼 이렇게 아등바등 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서 순간순간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또 그걸 참고 있자면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특히 뉴스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좀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정도라고 하셨는데요. 이분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선생님? 우선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분노가 이제 치밀어 오르다 보니, 이 분노감에 대한 억제가 이제 안 되시는 상황이죠. 네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까 그 가슴이 답답하고 견딜 수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우리가 이 분노의 감정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네. 외부로 드러나게 되면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되는 거고요. 이거를 안으로 삭히면 이제 우울한 감정에 빠져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우울증으로 또 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네. 답답하고 견딜 수 없고,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어차피 이 세상은 불공평한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제 운명론적으로 뭔가에 대해서 그 결정을 자꾸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노력을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도전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손을 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무기력해지면서 우울감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우울증으로 발전이 되고, 그렇게 이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상이 바뀌긴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하면 될까요? 세상은 안 바뀐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의 관점인데, 네네. 이 사회적인 모순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이 사회적인 어떤 구조가 서서히 좀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좀 네네. 공평한 사회로 서서히 바뀌어야만 하고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느껴야 되고,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 있다면, 이제 그쵸? 개인적으로는요. 네.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늘 불만만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면, 이분이 자신의 주위를 둘러봐도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이 많고 좋은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면 네네. 편하게 사는 것 같다. 근데 그렇지 않은 나 같은 사람은 너무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도 이야기를 드리는데, 불공평한 것도 맞지만 또 공평한 것도 있어요. 어떤 예. 거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부모님이 다 물려준 재산이 있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네.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에 대해서 헤쳐나가는 그 능력은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의 또 고통과 고충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보자면, 나는 세상이 좀 불공평해.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줄 재산도 없고, 네. 내가 편안하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났구나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내 힘으로 뭔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구나. 내가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구나. 이래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좀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 에너지를 이제 또 비축하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로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모님한테 의존하면서 사는 유형과 나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건 없지만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 갈 거야.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좀 강화시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거로 강한 보면 사람들. 그렇죠. 이제 그런 거로 보면 다 좋은 것만 있고 다 나쁜 것만 있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저는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은 가정들 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왔고 네.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많은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오히려 그 너무나 좋은 조건 때문에 망가졌구나.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제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현실 안에서 주어진 현실 안에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면서 나를 주도적으로 내 삶을 선택해가면서 내가 만들어갈 것인가. 거기에 좀 주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마음가짐의 변화에서부터 행동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우리가 좋은 부모님 만나고, 그러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결정됐어. 우리가 그거를 운명론 아니면 결정론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막 흑수저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선택 이론이라고 하는데 네. 인간은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을 선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제 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내부를 다. 그래서 선택을 할 때도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믿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불행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불행이 단지 그 개인한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방향을 선택한 거일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수동적으로 희생의 결과가 아니고 내가 능동적으로 선택했던 많은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내가 주인인 거죠. 삶에. 네. 요즘 워낙에 살기 팍팍하다 보니까 또 빈부격차도 좀 심해지고요. 이런 분들 많으시죠? 주변에.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정말 주변에 이제 예를 들면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그 부모님을 탓하고 있을 시간에 이미 주어졌어요. 그 주어진 상황 안에서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해서 초점을 좀 본인한테 맞추면 그거를 좀 극복해 나가고 하나씩 일군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보면 결국은 승자가 누구냐면 부모를 잘 만난 사람이 승자가 아니고 내가 그 부분으로 행복한 방향으로 개척해서 만들어간 사람이 승리자예요. 네. 맞습니다. 진짜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 나간다. 이 말을 좀 믿고 좀 행동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말을 들으시고 또 많이 지금 좌절에 빠지셨을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좀 많이 위로가 될 것 같은데요. 힘도 될 것 같고요. 좀 한마디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네. 그래서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분들이 결국은 이렇게 좀 망가지면서 울분을 터지게 하는 게 왜 그 과거에 어린 시절부터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왜 내가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그러면 그 환경이 너무나 안정적이고 다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부모님이 고생 안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경쟁력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느 정도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공평한 부분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도 좀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어요.
맞습니다. 요즘 워낙에 참 내가 해도 뭘 해도 되는 게 없다라고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원장님의 말씀 좀 들으시고 힘과 용기를 얻고 열심히 좀 살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이었습니다.